자, 이게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요런 패스 센스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들 주문한 거는 수비 같은 거는 큰 의미 안 줄 테니까 볼 많이 만지고 주인공 되는 것처럼 자기가 계속 활동하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더 안 보여지기 시작해서 지금 헤더, 멋진 헤더! 아하! 자, 수비 라인까지 경기장 넓게 활용하고 있는 경희중학교.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희중의 모습을 보여줄게 하는 우리 경희중 친구들. 훈련도 훈련이지만 감독 코치가 요구한 걸 아이들이 경기장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전 정말 중요한 훈련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우수 선수는 아까도 이야, 브라보! 안녕하세요. 경희중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황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희중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글쎄요. 어떤 학교라고 말하기 딱 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축구 선수 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고 또 그리고 축구도 하지만 인생을 배우는 곳이라고 그냥 저희는 애들한테 그냥 얘기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경희 나왔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든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습관이 실력이 된다는 말을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많은데 습관이 실력이 된다. 그리고 경희는 축구 배우는 데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사가 다 저는 여기 안에서 조그맣게라도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경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경희중학교는 인생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경희중학교 축구부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 엠블럼에 6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엠블럼을 63년이라고 되는 것도 알아서 제가 이제 다시 알게 됐고 그럼 한 60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경희중학교로 부임을 하신 건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17년도 12월 1일자로 제가 아마 발령받은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7년 됐어요. 딱 7년 됐고 내년 되면 8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는 석관중학교에서 코치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경신중학교에서 수석 코치로 한 5년 있다가 이 자리가 나가지고 제가 지원했는데 또 제가 운 좋게 돼가지고 12월 1일자로 제가 발령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뭐 어느 감독님들이나 어느 누구한테나 다들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저도 꿈이 감독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전 중학교 때부터 지도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선수 생활 하면서도 나중에 지도자 하고 싶다. 근데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전 중학교 감독이었고 근데 그 자리가 딱 왔을 때 너무 부풀었죠. 너무 행복했고 기대가 찼고 그랬는데 숙소에 딱 왔는데 축구부 애들이 4명이 있는 거죠. 2017년도 12월에 부임하셨는데 왔는데 4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12월 1일자인데 제가 11월 말쯤에 좀 미리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건물 숙소에 제가 딱 왔을 때는 5명이었죠. 5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저기 승주중학교로 전학 가기로 돼 있어서 유니폼까지 이미 받은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까지 하면 5명인데 그 친구는 가는 거였고 그래서 이 시기니까 3학년들은 없고 1, 2학년들만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엔 5명이었어요. 골키퍼 하나 포함해서 5명? 아니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깊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부임할 당시에 선수가 없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전 여기 감독님이 공석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5명으로 제가 이름은 다 기억 안 나는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부임하시고 8년 정도였다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어쨌든 이제 또 위로 올라갔고 지금도 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나요? 많은 다른 학교 8년, 7년 차 감독님들보다 좀 적었죠. 선수가 저희 학교가 1, 2, 3학년이 다 있었던 시기는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고3인 친구들이 제가 처음으로 스카웃을 한 뽑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3학년 때 처음으로 저희가 3학년, 2학년, 1학년이 있었던 거고 저희는 한 학년이 항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그래도 저희 첫 제자가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처음 스카우트 한 친구는 고3인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친구나 그 중간에 전학 온 친구들 다시 뭐 어디 가려다가 복귀한 친구들 이렇게 한 친구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들이죠. 그럼 일종의 경희중학교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다시 올랐다는 시점은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시나요? 정상 이 정상 아니죠? 높은 거. 그 정상 아니고 정상적인 팀의 궤도는 그렇죠. 정상적으로. 왜냐면 이게 수급이 끊겼다 안 끊겼다가 이제 선수가 없고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끌어간 지는 지금 3, 4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 2, 3학년이 다 있고 네. 골키퍼 2명 이상 있고 한 적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대한다. 뭐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강성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뷰도 봤는데 되게 강성인데 제가 84년생인데 이제 40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30 초반에 어린 나이에 한창 운동할 때 한창 배울 때 제가 감독을 한 거라서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감독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강했고 더 철없었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강성이라는 기준이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기준이 있거든요. 애매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강성이라는 게 그냥 이거는 요즘 얼마 전 얘기인데 저도 뭐 소위 말해서 되게 애들한테 모질게도 많이 했었는데 운동장에서 소리를 질러요. 아이들한테 지도인지 아니면 지적인지 혼내는 건지 욕하는 건지 그 구분은 다 받는 사람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 수비를 안 해. 그러면 야 수비를 해야지 라고 우리가 방에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의 이 넓은 곳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그 말 또한 어느 누군가는 조근조근 아니면 집에 와서 아니면 뭐든 여러 방법을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수비해야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인 거는 나 오늘 욕 먹었다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자체가 뭐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표현 방식이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즘 시대라고 자꾸 하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시대랑 또 다른 시대고 요즘 뭐 다른 시대 이름도 나오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이게 지적인지 지시인지 교육인지 교정인지 욕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렇고 물론 강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저도 진짜 모질게도 했었고 지금도 때로는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모질게라는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옛날엔 더 많이 욕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철없다는 표현을 했던 그것도 그래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빨리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교육하고 싶으면 제 방향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못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시간은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시간이 되게 많지만 저한테 얘네를 겪을 수 있는 이 시간에는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와 어느 정도의 궤도를 올려놔야겠다는 그런 저만의 입장의 책임감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닥달하게 되고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일부러 화내서 무섭게 해가지고 얘가 빠르게 습득하게끔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저도 이제 옛날에서 했던 저희 때는 더 강하게 당했잖아요. 선생님들 옛날에는 솔직히 뭐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깃방망이죠 수시로.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저희는 쓰다듬어 주는 걸로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나름 좀 강한 곳에서 살았는데 옛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런 방법이 저는 철없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던 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진심인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너무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돌리는데 그때 당시 때는 되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그런 게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도 상처도 줬었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이제 40이다. 저도 어디 가서는 배울 나이인데 이거 직책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부족하고 저도 배우는 단계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합니까? 저도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 아니겠냐 호소를 하죠. 어쨌든 기존에 알고 계셨던 감독님을 졸업생들이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황선일 감독님을 이 인터뷰를 나가면 살짝 상반된 상황도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들 오래된 친구들은 진짜 제가 때리지 않고 진짜 뛰어다니면서 혼내면서 욕하면서 때리진 않으셨어요? 저는 때리지 않아요. 때릴 순 없죠.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저 코치 때는 더 했거든요. 막 옆에 라인 따라다니면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지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면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친구들도 제가 무섭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5년 전, 6년 전 코치 생활할 때는 더 했고. 그러면 현재 경희중학교 1, 2, 3학년 선수들은 감독님을 무서워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무서울 때는 이렇게 무섭게 또 느끼고 아니면 좀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섭다라는 표현이 참 이게 좀 애매한 게 정말 무섭고 두려우면 저는 제 말 다 들을 거라 생각해요. 말 안 들어요? 네, 안 듣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일단 그 말 안 듣는 거 그리고 말을 듣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심리적인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학했을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레슨하는 선생님들도 몇 명 있고 초등학교 때 팀도 몇 번 옮긴 친구들은 자기한테 겪었던 코치 감독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중학교 13살 돼가지고 저를 딱 만났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만나면 처음에는 다 신선하고 기대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들어주려고 하죠. 이제 신입생 왔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중2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아이들이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랑 관계가 이제 슬슬 형성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갭은 분명한 거는 지도자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지도자가 더 어른이기 때문에 좀 축구 쪽으로는 더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다려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때로는 좀 질책도 하고 혼도 내고 때로는 뭐 강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까지가 한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학년 때는 멋모르고 왔다가 2학년 돼가지고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강해지고 진해지고 하니까 힘들다가 3학년 돼서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3학년 끝날 때쯤 되거나 고등학교 가면 저 사람이 왜 그런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때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제가 가르치는 축구가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졸업한 학부모님들께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언제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첫 번째 꿈이거든요. 이 중학교 감독이.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경신중학교 코치를 5년 하면서 이제 나름 코치든 감독이든 제의들이 좀 있었어요. 좀 지나니까. 근데 고등학교 팀 코치나 감독도 제의가 있었지만 저는 다 거절하고 프로일 수도 있었고 한데 거절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린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표현을 골든에이지라고 하지만 그 또한 그 당시 때는 없었던 말인데 중학교 때가 가장 영향력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축구에서도 신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 그리고 모든 재능적 성장 이런 모든 걸 따졌을 때 중학교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경희중 면접 볼 때도 축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중학교인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한테 내가 축구 쪽으로 좀 도와주고 싶고 내가 그걸로 인해 동기부여 받고 내가 노력하고 서로 좀 도움을 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왔다고 제가 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은퇴해봤지만 결국에 축구는 딱 목표는 10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국가대표잖아요. 시대가만 바뀐 거지 목표치는 똑같이 국가대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옛날 뭐 몇십 년대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님 세대 때 축구하셨던 분들과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다른데 목표는 똑같은데, 이 목표는 똑같은 입장에서 이 시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좀 혼란스러운 게 저도 이제 살면서 겪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저 사람이 맞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딱 현실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가봤더니 내가 대학교 가봤더니 이게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라는 거를 경험도 했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옆에 애들을 좀 많이 봤어요. 뭐 물론 축구를 하다 보면 1에서 10까지 있으면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제일 처지는 친구가 있고 여러 분류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아들이 있고 저기 뭐 버려진 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친구들을 되게 관찰을 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좀 많이 좀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구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애들끼리 노는 거, 선생님한테 대하는 거, 그리고 뭐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데이터를 좀 많이 쌓았는데, 저만의 방법으로 내가 최대한 내가 실패봤던 인생이니,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난 실패를 봤던 인생이니 너네는 나처럼 되지 마라라는 뜻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컸어요. 내년도죠 이제. 네.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어디서 왔나요? DT, 성동, 창동, 포스, 이코리아, 유강화, 삼선, 우이, 화랑, 전농, 서울, 뭐 어썸, 부평 이렇게. 뭐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내노라는 팀에선 다 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직접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통 선수들을 뭐 클로징이라고 표현할까요? 선수들이랑 이렇게 데려오는 데 있어서 클로징을 하는 편인가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물론 요즘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 오고 싶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바로 결정을 하고요. 그런 친구도 앞으로 주전인가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네. 저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현실적인 기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어찌 보면 경희중에 갔을 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친구가 우선으로 뛰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 이거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 이제 11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제가 전권을 휘둘릴 수 있는 게 선발권이잖아요. 포지션. 그렇죠, 그렇죠. 근데 포지션도 전권이라기보다는 아이와 부모님과 상담도 통해서 좀 변형도 가능하긴 한데 선발권은 제가 거의 전적인데, 제가 원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제가 원하는 걸 하는 친구가 선발이죠.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저의 축구 스타일은 그냥 기본적인 거? 네. 다들 기본적이에요. 보통 네.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도 이 경희중만의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팀마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에 맞춰서 나타나는 색깔이 있고, 그냥 단순히 현대 축구가 뭐 이제 빌드업을 추구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빌드업만 하는 그런 느낌의 그 축구가 아니라, 경희중에 그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뭐라고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건 저도 그런 색깔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되게 좋은데, 네. 저희 색깔, 저는 색깔이라고 해주시는 그 플레이가 뭔진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만들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이들을 교육한 대로 경기를 나갔을 때 그거를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자주 색깔로 만들었다 했지만 보시는 분들은 ENL 플레이에 다른 색깔도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축구를 초중고 대 이렇게 프로 실업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 중에 그래도 축구는 국가대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들 덤비는 건데 거기 갔을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무엇이냐를 다시 뒤돌아봤을 때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자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소년 때는 뭘 많이 해야 된다, 저런 걸 뭘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저도 아들 축구다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아는데 축구가 가장 큰 목표는 거의 다 국가대표거든요. 국가대표는 성인 축구잖아요. 물론 성인 축구 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성인 축구에 맞는 성인 축구 같은 성인 축구에서 필요한 거를 저는 오히려 요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배워야 될 축구가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성인 축구처럼.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모든 선수가 키가 똑같고 스피드가 똑같고 파워가 똑같고 점프력이 똑같다면 니네는 그럼 뭘로 할래? 전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야, 키, 스피드, 파워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한 이런 로봇들이 축구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그 다음 6번째, 7번째 뭘로 경쟁력을 갖출래? 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킥력, 패싱력, 컨트롤 능력, 뭐 돌파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더 아이들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경기장 안에서 주인공이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주인공은 많이 만지잖아요, 공을. 내가 서로 주인공이 되려다 보면 공을 더 많이 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 자꾸 많이 만져라. 자꾸 터치해라. 우리가 개인 운동하고 레슨 받고 팀 훈련하고 그룹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하는 거 결과적으로 11대 11에서 경기장 안에서 잘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서 볼을 안 만지면 바깥에 나와서 1000번, 10,000번 만져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00번, 10,000번 만진 그 컨트롤과 드리블과 패스, 슈팅, 킥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무대 안에서 할 수 있냐. 여기서 컨트롤 100번 했냐, 50번 했냐, 10번 했냐, 오늘 3번밖에 안 만졌냐. 전 여기를 되게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과 부모님은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좀 못 받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중앙수비도 킥 잘 안 시켜요. 왜냐면 항상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중앙수비를 봤거든요. 홍명보 자리라고 리베로라고 그래서 옛날에 3백인데 뒤에 축 처지는 전 스위퍼로 그래도 좀 나름 했거든요. 아, 감독님 예전 포지션이 스위퍼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수비도 보고 포드도 보고 하다가 제가 중1 마지막에 경기로 전화가 왔는데 그때부터 좀 미드필드 보다가 중3 초반이구나. 중3 초반부터 제가 4년 동안 스위퍼를 봤어요. 그 2002 월드컵 때 이제 스위퍼 마지막이었고 2002 월드컵 끝나고 퍼백으로 거의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대학교 갔는데 저도 나름 저희 학년에서 축구 좀 했던 아이인데 수비 쪽으로 했던 아이인데 대학교 갔더니 감독님이 어디 보고 싶어? 하길래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되게 고민하시더니 아 너는 키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오른쪽 백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백은 저는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사이드는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근데 또 웃긴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건 베스트로 게임을 띄껴주셨어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부끄럽게 공을 못 차는 거예요. 수비력과 이런 건 좋은데 킥력 이런 것들은 좋은데 지금 말하는 티키타카도 할 줄 모르고 컨트롤도 못하고 드리블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은 정말 미친듯이 운동했거든요. 3학년 되니까 저만의 방법 이 터득이 돼서 그래 나는 안 되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앞으로 세상에 나가자라서 저만의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프로를 3학년 때 가게 되고 축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제가 컸다가 안 컸고 지금 뭐 국가대표들 친구들이나 잘했던 선수 다 저보다 작았던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힘으로 누르면 다 이겼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고등학교 돼가지고 대학교 가보니까 저보다 막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때 크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나처럼 되지 마라. 중앙수비도 안 클 수 있고 조그만 놈도 클 수 있으니 공통적인 건 패스 컨트롤은 기본이다라고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3년 동안 시키죠.
저는 진학을 실력이라 생각 안 해요. 그냥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운도 필요하고 타이밍, 뭐 실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편안한 얘기로 그거는 저는 수능을 봤던 그 세대라서 뭐 서울대 있고 연고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 경희대지만 경희대 한반과 갈 수 있는 실력 되는 애지만 그 점수가 있지만 약한 낮은 학교를 지원해버리면 그 낮은 학교 가는 아이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수석할 수 있는 아이 친구가 차석이 될 수 있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진학과 그리고 이런 취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백 개 팀 중에서 내 아이가 그 학교에 어필될 수 있는 그 시기와 운과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대로 그 모르는 게 내가 안 좋은 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일단 실력적으로 가고 그리고 아무리 이게 저도 처음에 감독할 때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경희준 감독 진학 못 시켜 프로 못 보내 뭐 7년 전에는 프로가 되게 핫했으니까 프로 못 보내 저긴 인맥 없어 백 없어 막 이런 얘기를 전 처음에 들어서 여기를 지금 요즘 제가 보기엔 프로 많이 보내시던데요? 저는 보낸다기보다는 데려가 주시는 거죠. 저는 보내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원래는 데려가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감독님 데려가는 거는 그만하고 어쨌든 경희 중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까 프로에서도 얘네들을 지시 전력감으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실력이 괜찮은 친구들이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경희 중에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초등학교 때를 보면 네. 대충은 나오죠. 그럼 초등학교 때 잘했기 때문에 잘 하기도 했고 가능성이 있었고 물이 잘 들어왔고 때가 잘 맞은 거죠. 왜냐면 저는 제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도자는 잘 가르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저는 이거 겸손이 아니라 네. 제가 이거는 진짜로 뭐 생방송이 돼도 누군가 지리음당에 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프로 스카우터 선생님들이라든지 프로 유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감독 코치님들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분들이 좋은 아이들을 뽑아갈까요? 그게 우선인 거죠. 스카우팅이 우선이고 재능이 우선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인 거죠. 그럼 감독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감독발이 아니라 선수발이네요. 그럼요. 저는 전술의 완성은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전술 뭐 요즘 별의별 전술 다 나오지만 그거 나오면 뭐하니? 애가 잘해야지.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전술이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쨌든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쥐고라고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패스만 시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지루에 미쳐서 죽을 뻔 하겠지만 아이들은. 근데 그거를 저도 그걸 아는데 그리고 웬만한 프로 선수들 은퇴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내노라는 걸출한 스타들 얘기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초등학교 했던 거 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저도 얘기해요. 이거 나 프로 갔더니 이것도 프로 가서 하더라. 평생 컨트롤 패스 주고받고 다.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느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중학교 때 지금 그 2시간씩 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과 어떤 분들 아는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중학교 일반 학교 축구는 저희가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애들한테 그걸 인지하고 인식되고 습관 들이는 게 어려운 거지. 뭐 여기 현직에 있는 중학교 감독님들 코치님들이 프로에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되게 속상했던 게 프로 대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거기 가면 잘 배우잖아요. 프로 유스 가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저한테 그런 상담하신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진짜 그럼 난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 진짜 이제는 프로 유스 한번 진짜 감독으로 가고 싶어요. 왜? 거기 가면 나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우선이고 그래 아이들이 좀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야 이건 감독발이 아니라 선수발이 확실히 맞네. 근데 둘 다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감독님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죠. 저도 초반에 좋은 친구들 아니었을 때도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 뭐 1부터 10까지인데 내가 9, 10 정도 되는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전체고 전부고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인데 그럼 그 아이들은
9번째, 10번째라고 제가 안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만한 만큼의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되고 안 되고는 고등학교 때, 저는 고2 때까지는 축구 무조건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오히려? 예. 그래 봐야 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 거 아니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죽도 밥도 안 되면은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도 고민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제 얘기,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저는 축구를 했고 저희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 태어나서 돌잔치 때 축구 시킬 거냐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랬어요. 전 절대 안 시킨다는 사람이었어요. 이 힘들고 이 어렵고 이 더럽고 뭐 이런 축구판에 내 아들을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감독 오면서 아이가 맨날 보는 게 축구고 하다 보니까 축구를 또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변하긴 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옛날 시대가 달라진 거죠.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면 할 게 없는 저희 시대 때나 저희 아버님 세대 때랑 또 다른 상황인데 지금 공부한다고 답이 있나? 축구한다고 답이 있나?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신 하고 싶은 거 할 때 축구 살기로 해라. 전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포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생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친구들만 봐도 저보다 축구를 잘했던 친구도 있고 못했던 친구도 있겠지만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 월급보다 많이 받으면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축구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사장님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축구 정말 도망 다니면서 안 했던 애가 갑자기 지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길을 어떻게 갈 거냐 차이인 거지. 제가 프로 스카우터, 프로 감독이었으면 정말 선수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다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반 학교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럼 안 시키냐? 아니죠. 해야 되죠. 저희 학교에서 일반 학교 친구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저 축구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덜어 있어요. 그럼 전 하라고 그래요. 하고 싶으면 부모님 상담해서. 왜냐면 그 친구의 인생이고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만두더라도 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저는 되게 수능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뭐 내신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점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못해도 다른 길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실패한 인생을 생각 안 해요. 네. 어쨌든 그 시기를 감독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보고 있다. 그게 뭐 3학년이면 3학년이지 2학년은 또 뭐예요? 저거는 저만의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3학년이면 진학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진학인데 고등학교, 대학교는 진학이라기보다는 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예, 그러니까 대학교도 취업이고 저는 실업 프로 다 취업이고 제2 인생을 가는 건데 고2라고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한 이유는 그때 준비를 하고 민증 나오는 시대가 18살 고2잖아요. 저는 이때쯤 되면 거의 비슷하다 생각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앞서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엄청나게 격차를 차이 나는 친구들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을 한 팀에서 쭉 깔아놓고 뛰게 시키면 정말 1등부터 꼴등까지 확연하게 차이 나거든요. 중학교도 확연하게 차이 나고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고2, 3 애들 쫙 세워놓고 게임 뛰잖아요. 그러니까 쭉 뛰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게 전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런 게 모든 게 비슷해졌을 때니까 정말 실력이 필요할 때니까 그때까지는 대부분 다 나 피지컬이 약해요. 키가 작아요. 힘이 없어요. 느려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나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 선수만의 색깔, 그 선수만의 클래스로 대응할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때까지 버텨보라는 거죠.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경희중학교의 뭐 25년도, 이제 25년도는 끝났고 26년도, 27년도 어쨌든 이 영상이 뭐 계속 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중에게 오는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판단하는 격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시키겠습니다, 전 어떻게 교육하겠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축구 철학과 축구의 지식과 이런 것도 계속 리뉴얼과 업그레이드와 어떻게 변화와 다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저는 저 아들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학부모잖아요. 축구를 시키는 학부모,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인데
학부모 마음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뭉뚱그려 통틀어 기준치를 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기준치는 그냥 내 아들로 끝내라. 왜냐면 쟤는 저랬는데 쟤는 저거 했는데 얘는 이 시기 때 이랬는데 그거는 다 나한테 의미 없는 데이터다. 내 아들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인의 컨설팅을 들어가는 그런 축구를 좀 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개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저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중학교에 선택을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축구를 하고 시키면서 제가 느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되게 투자를 하고 돈에 대한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관심도라는 걸 되게 좀 높게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고 맡긴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숙소 생활하면서 24시간 모든 걸 여기다 맡겼을 때 그럴 때는 코치 감독들이 옛날에는 때리면서도 욕하면서도 끌고 다니면서도 주말이든 밤이고 낮이고 막 시키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긴 만큼 어떤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동 딱 2시간 정도만 팀에서 하거든요. 나머지 22시간 정도는 개인, 가정, 학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축구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축구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 가정적인 이런 상황도 또 친구들 관계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부모님들이 관심과 나쁘게 말하면 관섭일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축구를 하겠다는 아이와 부모면 이거를 되게 제어와 제재와 그리고 어떤 유연함을 좀 가지시면서 목적을 달성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오로지 그냥 여기 경희중학교 보냈으니까 잘 되겠지, 좋은 진학하겠지 이게 아니라 저는 진학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시키는 사람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축구의 아버지와 진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서로 같이 합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 주말에 애가 놀아요. 아니면 그러면 저한테 숙제 좀 주세요. 전 숙제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경희중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좀 관심과 노력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직무유기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무관심 같아요. 믿고 맡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희중학교 오시는 분들과 오실 분들이 저와 함께 아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구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수통 없이 그냥 아이한테만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뭐 따로 레슨도 받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부분인데 22시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인데 22시간? 여기서 경희중학교 축구는 2시간밖에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각자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축구선수 되기 위해서 2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인데 하루를 놓고 보면 경희중학교 보냈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님들이 아이 나머지 22시간을 컨트롤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공부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개인 레슨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레슨은 필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레슨은 받아야 되냐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면 레슨이라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 레슨인데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레슨이라는 게 왜 레슨일까요? 부모님들이 내가 못 시키니까 애가 스스로 안 하니까잖아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랑 똑같은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해도 학원 계속 보내는 이유가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축구로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랑 축구랑 차이는 공부는 시간이 있어요. 고민해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게 맞나? 시험지를 하다가도 잠깐 여기 별표 쳐놓고 딴 거 다 풀다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축구는 그 장면이 나오면 그 순간에 OX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 축구는 그만큼 좀 색다르거든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친구는 한 달 뒤에 복귀해도 공부를 어느 정도 따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선행이 돼 있고 더 많은 클래스를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고학을 배우고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축구는 만약에 한 달을 쉰다. 그러면 그 한 달이라는 대한 거에
공부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레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개인 운동을 할 수 있거나 팀에서 운동을 더 시켜준다거나 부모님이 시켜준다거나 누구 친척들이 아는 사람이 시켜줘서 공을 더 만지는 시간을 가져라는 뜻이지 그걸 안 되면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 레슨을 가는 요즘 시대의 판이 된 거죠. 그만큼 네이마르나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브라질은 아시겠지만 뭐 10시간 축구한다고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만큼 공과 친밀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인 거지 꼭 돈을 주고 레슨 받아라는 아니고 그만큼 공에 대한. 근데 제 느낌은 현대 시대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구조네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허락하고 경제적인 게 허락하고 내가 상황이 허락하면 저는 레슨 굴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들이 또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레슨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눠지겠죠.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딱 표현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얘기를 해요. 내가 레슨은 공짜로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레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좀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누가 나왔대, 어디 뉴스 신약했대. 이게 그들한테는 홍보수단이 될 수 있지만 주된 건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내 아들을 이걸 키워주세요인데 그 사람이 시키는 레슨을 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요청하는 레슨 하는 거냐 차이는 난 분명히 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이 어머님 아들이 지금 딴 것보다는 헤딩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으면 내가 딱 그냥 모색해서 돈을 들고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헤딩만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클래스별로 야, 넌 스피드가 약하니까 스피드 전문적으로 좀 일단 한번 좀 키워봐. 또는 너 피지컬 약하니까 피지컬 트레이닝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골격근 좀 일단 키우자. 뭐 여러 가지로 특정한 일종의 원포인트 레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과 레슨을 구분을 해요. 하던 거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트레이닝이다. 근데 레슨은 내가 몰랐던 걸 배우는 게 레슨이다. 전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져서 함께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했던 거 어디 레슨 가면 컨트롤 패스 시키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와, 야,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네? 이런 게 있었어는 저는 그런 거는 좀 같이 가미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레슨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경기장에 나오진 않아요. 도움을 줄 뿐이지. 그래서 단기냐, 중기냐, 중장기냐, 장기를 봤을 때 내가 6년이라는 중고등학교 시간을 난 이거 하나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을 도전해서 6년 뒤에 내가 만들겠다라면 그 6년 동안 그 훈련을 레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나는 그 순간순간 하면 커트 단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전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없잖아요. 드리블 해가지고 잘 된다, 슈팅이 잘 된다, 아무것도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한테 책임은 다 부모님이 지시지만 정보를 공유하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부모님이고 아이의 책임은 다 부모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내가 뭐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시킨 게 맞나 고민하실 것 같은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내가 판단해서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신 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지금 듣다 보면서 기준이 생겼어요. 제 아들이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냐면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현대 축구에서 확실히 레슨이 필요하네. 하지만 레슨이 기준이 무조건 잘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 레슨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라. 어떤 이런 또 임팩 있게 얘기하면 이런 기준 이런 기준이 있죠. 그리고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왜 했을까? 뭐 때문에 할까? 성적을 왜 받을까는 뭐 저희 때는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학교 수업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레슨을 왜 받을까? 픽당하려고. 프로유스나 대학교 위에 성인팀에서 픽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들한테 픽당하려면 뭘 배워야 될까를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 레슨들이 수많은 레슨들이 어떤 효과를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인 축구에 도움이 되는 거를 저는 배웠으면 좋겠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레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차피 팀에서 잘해야 되고 레슨 코치한테 옆에 팀 지도자 학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지도자, 프로 유스, 고등학교 감독 코치님들, 대학교 그들이 원하는 축구 선수를
원하는 선수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도 저는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 컨설팅을 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면담을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면담을 요청을 한다면 일단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얘기해드리죠.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저희 학교 부모님들한테는 얘기해드리고 저희 지인들이나 물어보면 저는 그냥 가감없이 현실적으로 다 얘기해드려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저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근데 물론 그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마워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걸로 반대로 또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로 또 다른 말풍선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축구 쪽으로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아드님도 축구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그 아드님이 이름도 알고 누군지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FC 가련에 있다가 네. 신다합 FC로 이번에 옮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구설수가 굉장히 많던데 구설수. 제가 보기에는 최진TV 릴스를 통해서도 아드님을 한번 조명을 했지만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최진TV의 릴스에 조명시키거나 이런 친구들 제가 뭐 청탁을 받거나 이래서 올리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다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잘했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 솔직히 퍼포먼스 좀 안 나오는 그 컷이 있더라도 일부러 좀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어떤 유명주 발굴 그런 프로젝트 비슷하게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드님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얘기가 있는 거죠? 글쎄요, 뭐 말은 어디든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위해서 최고의 선택은 못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안 했겠어요. 다 최선의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저도 또한 부모고 저 또한 지도자면서도 부모잖아요. 근데 저도 듣죠. 저도 보고 듣고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화도 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애가 좀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걸로 그냥 저는 참고 있는 거죠. 저는 신기한 게 아드님 정도면은 지금 5학년이잖아요. 네. 6학년 돼가고 서울이고 그렇게 많이 찍지면은 저는 경쟁력 있는 친구일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릴스도 만들었고 근데 얘기 듣기로는 아드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 없는데 오히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뭐 제가 듣는 얘기가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어떤 이유로 가련FC 있다가 신답으로 갔냐라고 하셨을 때 그게 저는 왜 중요한지 그 일대기를 저희 아들의 모든 일대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해명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저희 아들이 피해를 보고 아니면 저희 아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련FC에 있었다고 표현을 해주시지만 가련FC에 있는 기간 동안 며칠을 나갔는지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운동을. 네. 그게 무슨 어떤 의미죠? 제 아들이 최근에 있던 팀이 작년 11월 정도에 해체를 됐어요. 갑자기. 저도 작년 11월이요? 네. 1년 전에요? 네. 작년 11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12월인지 11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사람이 큰일 났어. 해체했어. 이렇게 돼서 이제 해체됐다는 걸 저한테 알려줬고 저도 이제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죠. 저는 학부모지만 지도자지만 축구인이고 하니까 좀 조용히 있었죠. 근데 진짜 해체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팀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최승호 감독님이 조카니까 저희는 조카잖아요. 우리 축구인들의 아들은 조카라고 표현하잖아요. 야, 조카 거기서 뭐 하냐? 그래서 놀면 뭐해? 그래서 와 운동이나 해. 라는
제안을 하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는 가련을 못 간다. 1시간 넘게 집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근데 그냥 너가 팀 고를 때까지 있어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승호 감독님께서 네. 멋지신데요. 그래서 형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주말리가 토요일 날 있으면 진짜 제가 가련 FC 운동을 2번 갔나? 1년 동안 2번, 3번 갔나? 대부분 연습 게임이나 가고 리그만 가고 그 정도였던 거예요. 평상시 훈련을 못 갔다 온 거네요. 네. 너무 멀다 보니까. 멀어서 당연히 못 간 것도 있고 저는 제가 감독이고 축구 선수였고 아빠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구설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근처에 초등학교 감독님들이 다 선후배들 친구들인데 뭐 저 모든 상황이 좀 저한테는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팀이 없이 그냥 가련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훈련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애도 많이 아팠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답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의 상황에 맞게 이제 가게 됐는데 신답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그 아드님만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자꾸 반론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저희 우리 동네 캐스터님도 그걸 보셨고 저희들은 그냥 리얼하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저것 봐 저기 또 있다가 신답 갔고 어쨌든 일종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또 라인 타서 쟤는 뭐 분명 또 프로뉴스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입방아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전 들었죠. 네. 저도 듣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지도자이지만 학부모니까 저도 들리는 소문과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학년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이 아이가 중등 프로유스를 갈 정도의 진짜 즉시 전력감으로 그 동년배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스카우터 지도자 선생님께서 픽을 할 것이고 만약에 픽을 한다면 유스로 보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학부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랑 어떤 관계를 형성돼 가지고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뭐 지금은 신답 FC에 있으니까 감독님이랑 어떤 대화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김우라 감독님이랑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관심은 안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장을 가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구설수가 많아서 가시면 그냥 뭐든지 구설수예요. 예,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대화하면 대화한 대로 저가 팀을 한 3번 정도를 이동했는데 네. 어디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아들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도 피해보고 싶은 마음 없는데 어디 가도 움직여도 뭐 사람들이 말은 만들어 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 유스가 좋은지 일반 팀이 좋은지 저도 저희 아들의 부모로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차범금 선생님이 자기 아들 해설 못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저는 저희 아들의 평가를 현실적으로 하죠. 하세요? 너는 이런 애다. 저는 어디 가서 저희 아들 칭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좀 모질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팩트를 알리죠. 저희 아들은 저한테 울면서 왜 아빠는 나한테 칭찬 잘한다고 한 번도 한 적 없냐고 할 정도로 저는 매정하죠.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가 보인다고요? 제가 수많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감독님이 이 말씀 저한테 해주셨어요. 고등부에서 잘하는 애들 친구들 보면 어쨌든 초등학교에 잘하는 그런 그 텐션이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중3 때 아직 남아있는 미래 가치의 3년치가 또 있지만 그렇게 연결지어서 저도 많은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잘하는 축인데 왜 이렇게 아드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세요? 평가절하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이 중요한 시기라고 표현하니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잘했다가 안 되는 친구들, 망가진 친구들, 안 되다 잘하는 친구들의 그런 공통적인 어느 정도의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야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70-80%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아들한테 적용을 시켰을 때 아직 안 우리 나온다. 아들이 그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스트레스죠. 저런 친구들이 꼭 안 됐었는데 라는 행동과 어떤 거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고 반대로 희망적인 게 있으면 그래도 저놈이 저걸 갖고 있구나 이렇게 저한테도 있는 저가 제 아들한테도 평가를 정말 제대로 저는 하거든요. 그 평가절하가 아니라
저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걔한테 요구를 하고 지도하고 하는 거라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네요. 감독님께서는 중등부 선수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아들에게 대해서 최고는 못 해주지만 최선을 다해주더라도 학부모님 마인드와 감독님이 믹스가 돼서 진짜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 아들한테 훈련시키는 훈련이 저희 애들 경희중 훈련이고요. 경희중학에서 훈련시켜서 득을 본 걸 저희 아들한테 시켜요. 저는 확신을 갖고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면 뭐 아드님은 거의 개인 레슨을 별도로 따로 뭐 못하는 부분을 다 아예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시간이 어렸을 때는 많이 해줬죠.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해줬었고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못했는데 이게 저가 팀 감독이잖아요. 저도 레슨을 해봤고 코치 때도 레슨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저도 나 레슨 나도 잘 가르쳐 이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소문은 나 있던데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아무리 레슨을 잘 가르쳐도 팀 감독이 하는 영역은 다른 거예요. 일종의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게 녹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녹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레슨을 아무리 받아도 팀 감독이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내가 레슨까지도 섭렵하고 싶어하고 욕심부리었던 사람이라면 레슨은 저들과의 영역이고 나는 팀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시간 반의 패스 훈련보다 30분이라는 시간 줄인 이유 중에 여기도 있어요. 조직적인 거를 내가 가르쳐야 될 나의 그 사명이다. 그냥 나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 패스 레슨하는 식으로 가르쳐줬었는데 지금은 그들은 저들한테 배우고 나는 30분만 배우고 나머지는 팀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배우자. 그리고 어디 가서도 못 배우는 레슨이다. 이 레슨을 하고 싶으면 운동장과 상대방 21명과 엑스트라를 빌려놓고서 내가 이 연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 돈 안 주는 레슨 아니냐. 여기서 해라. 저는 그래서 훈련이 좀 그렇게 바뀌었죠. 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그래도 써주세요. 영상 편지요? 뭐 써야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희우야,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널 위해서 살고 있고 축구를 위해 살고 있고 너랑 축구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만 믿어주고 그리고 지금 행복한 것보다 나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니까 좀만 참고 엄마 아빠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진짜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했고 앞으로도 미안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도 사랑이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시호야. 멋지십니다.